그래서 제가 다가구 이렇게 상담도 받고 임장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안녕하세요. 세비티입니다. 어제 제가 다가구 임장을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알게 된 이야기들을 우리 소치님들에게 좀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왜 다가구 임장을 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투자를 할 때 시세 차익형으로 했어요. 그 시세 차익형 투자의 대표적인 게 아파트입니다. 근데 아파트를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하면서 느꼈던 게 이 물건을 팔아야지 저에게 돈이 들어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계속 묶이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뭐 요즘처럼 이런 시기에 뭐 역전세가 날 때도 일단 제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 이자가 들어가고 그냥 그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제 돈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세 차익형 투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익형 투자도 같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수익형 투자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수익형에 가까운 게 아니라 시세 차익형에 가까워요. 또 특히나 요즘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률이 되게 낮아졌습니다. 그래서 다른 수익형 부동산을 찾다가 공부를 하게 된 게 상가와 다가구입니다. 상가도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. 근데 제가 수익률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상가보다는 다가구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더라고요. 상가에도 장점은 있습니다. 상가 같은 경우는 비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4.6%입니다. 그런데 다가구는 주택이잖아요. 그래서 똑같이 이게 만약에 3주택이 돼버리면 취득세 중과 8%가 있습니다. 그리고 대출 같은 부분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출이 잘 나오는데요.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주택이기 때문에 DSR이 적용이 됩니다. 제가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니까 소장님께서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금을 계산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지금 대출 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가구 이렇게 상담도 받고 임장을 하면서 느꼈던 게 예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정말 적어졌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이게 대출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대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고 그만큼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낮아졌어요. 금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투자금이 좀 더 있는 분들은 다가구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대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걸 기존에 갖고 있던 분이 대출을 받았잖아요. 이걸 이제 매수자가 승계를 해야 되는데 승계가 또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무턱대고 기존에 이분이 대출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그대로 승계하면 되지.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다가구 같은 것도 우리가 만약에 하시려고 하면 좀 여러 군데 이렇게 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또 팁을 드리면 요건 부동산 소장님한테 이제 제가 들었는데 대출 받을 때 뭐 대출 상담사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기존에 최초로 이 대출을 받을 은행이 있잖아요. 거기에 문의를 하시면 가장 잘 안내를 해주신다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상담을 받는다 하시면 부동산에 여기 요 물건이 최초로 그 대출을 받을 은행이 어딘지 여쭤보시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물건을 알아보고 소장님을 만나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 인근에 있는 다가구부터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. 그렇게 간 이유는 일단은 시간적으로 제가 현재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임장을 가기 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일단 제가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최대한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다가구 위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를 해놓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걸 사더라도 일단 이 프로세스는 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 다가구 물건을 이렇게 계속 봤고요. 그 중에서 이제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오는 것들을 좀 뽑아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연락을 먼저 했습니다. 그렇게 상담을 받는데 몇 군데 이렇게 전화를 드려봤는데 근데 만나기 전에 그 수익률 분석표라는 게 있어요. 다가구에 대해서
구체적으로 뭐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는 얼마고 투자금이 얼마가 되고 뭐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런 표를 보통 갖고 계십니다. 그걸 먼저 받고 싶었는데 소장님이 하신 얘기가 현장에 와야지 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소장님하고 몇 시에 만나기로 이렇게 예약을 했습니다. 저는 사실 이제 그 갈 때는 그냥 상담 조금 받고 수익률 표만 받고 나는 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이 소장님이 너무 적극적이신 거예요. 제가 가니까 일단은 그 지금 나와 있는 물건 중에 제일 좋은 거, 뭐 가격도 괜찮은 거, 수익률 괜찮은 거 딱 3개를 뽑아 주셨어요.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수익률 분석표를 다 주셨습니다.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듣고 이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께서 직접 그 물건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소장님 차를 타고 그 물건들을 보러 갔습니다. 사실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밖에서는 많이 봤었어요. 근데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그 소장님이랑 그 1층부터 보통 뭐 5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옥상까지. 제가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그거 다 잘 살펴봤고요. 그렇게 한 3개 정도 물건을 봤습니다.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사실 지금 거래가 잘 발생하진 않지만 확실하게 여기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거래가 되더라고요. 3개의 매물을 봤는데 그중 하나가 투자금이 되게 적게 드는 게 있었어요. 또 그 물건을 마지막으로 봤었는데 주인에게 여쭤보니까 이미 계약이 됐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아무리 거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것들은 확실히 거래가 되는구나.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다가구를 이제 하려고 할 때 그전부터 이걸 제가 투자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이게 가구 수가 뭐 적어도 뭐 12개, 15개, 뭐 18개 뭐 그 정도가 돼요. 하나하나 호실에 대해서 뭐 월세 재계약을 한다든가 뭐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처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번거로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니즈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처리를 해 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보니까 특히나 이제 대학교 인근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이런 전세나 월세 재계약 같은 할 게 되게 많아집니다. 그럴 때 이제 부동산에서 그걸 처리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덜 번거로운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청소에 대한 부분인데요. 청소 같은 경우도 업체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단 청소 같은 경우는 뭐 업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5만 원, 6만 원, 월에 5만 원, 6만 원 선으로 할 수 있고요. 그 방 청소 같은 경우는 그 방마다 또 가격이 추가가 된다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업체에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좀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현장 임장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런 다가구 같은 것들은 뭐 대학교 인근에도 많고요. 아니면 정말 탄탄한 일자리가 있는 이제 고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건 뭐 제가 뭐 다가구 투자를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소장님 말에 의하면 그래도 대학교 인근이 조금 더 그런 악성 민원인을 만날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고런 대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보통 아이들 방을 구하려고 오잖아요. 월세도 그래도 밀리지 않고 잘 주는 편이라 합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일자리 주변에 있는 곳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다고 말씀하셨고요. 그리고 요즘에 뭐 기숙사 같은 경우에 다 잘 되어 있지만 뭐 코로나 같은 이슈도 있었고 이제 1인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숙사에서도 이제 수요가 많은데 여러 명이 쓰는 다인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조금 선호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런 차라리 이제 원룸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원룸을 조금 더 선호를 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런 니즈도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어제 정말 너무 좋은 소장님 만나가지고 제가 진짜 현장도 다 같이 다니고 현장 다니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진짜 하나하나 다 여쭤볼 수 있었습니다. 저도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 다가구에 대한 제가 편견을 되게 많이 깰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앞으로도 제가 종목을 되게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. 지금 같은 시기에도 주택에 대한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택이 하나나 2개 정도라고 하면 뭐 1개, 2개까지는 늘리는 데 있어서 큰 이제 리스크가 없지만 아무래도 그 이상이 돼 버리면 이 세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도 되게 꺼려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요런 부분들을 좀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 종목을 분산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이 종목을 분산하면 사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소진이들께서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고민이라 하시면 저처럼 일단은 한번
부동산에 연락을 해가지고 당장 사진 않더라도 이렇게 소장님도 만나보고 이 물건도 직접 보고 이렇게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조금 더 이제 편견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앞으로도 제가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소찐이들에게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